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인사이트 대표 남영환입니다. 오늘 간단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인사이트는 이제 2021년 이제 1월 11일에 처음으로 이제 개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11일에 에비벤처 기업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 2일 날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프론티어 벤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는 통계 자료 처리 및 분석,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특히 이제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형과 비정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상 이미지 처리 및 분석, 그 다음에 시그널 프로세스, 음향 데이터 처리 및 분석, 텍스트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실행계획을 위한 스몰 데이터 최적화. 여기서 스몰 데이터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빅데이터와 상반된 개념으로서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많은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은 특히 R&D 사업, 신제품 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절한 이제 실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스몰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 있고 그런 스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최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 이제 스몰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도 보통 1단계, 2단계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MES라든가 PLS 데이터로부터 수집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어떻게 부적합품률을 줄일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저가 수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가 수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적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가공 서비스는 첫 번째로는 이제 빅데이터 전처리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상치라든지 결측치는 어떻게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주어지지만은 주로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던 것은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죠. 센서를 통해서 얻어낸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보통 저희들이 개발한 이제 주기법, 적절한 주기를 잘 감안을 해서 그러한 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빅데이터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추출은 여러분들이 많은 센서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결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종속 변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국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변수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너무나 종속 변수 개수가 작다 보니까 중요한 피처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피처들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은 연구 및 그다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PCA라든지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 그다음 PLS, 그다음에 이제 부분 최소 제거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피처를 추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도메인 날리지를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통 이제 도메인 날리지,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IT, 인포메이션 이러한 세 개의 기술들이 이제 융합이 돼야 된다 그러죠. 그 중에서 저희 기업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IT,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확보를 돼 있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도메인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순환기 내과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도메인 날리지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 인식 및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분석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설명 변수가 많은 것들을 차원을 축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러한 수법들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적절한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데이터 변수들을 잘 묶어내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하여 그다음에 차원을 축소한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최소 제곱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부분 최소 제곱법은 여러 가지 시그널 같은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이 정속 변수와 관계에 이 시그널 데이터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정속 변수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거의 차원을 축소해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적인 분법 빅데이터 분석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S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진보한 PLS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던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딥러닝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이제 분류와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류와 예측을 둘 다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니 잘 이용해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은 누가 더 예측을 잘한다, 누가 더 분류를 잘한다 하는 것보다 서로 경쟁 관계라고 하죠. 어떤 케이스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좋고 어떤 경우는 딥러닝이 주어진 경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최적의 빅데이터 분석을 해내는 것이 저희 기업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딥러닝 기법이고요. 밑에 하단에 주어진 그림이 바로 이제 양파에 우리가 단수 예측이라고 하죠. 단수라고 표현한 것은 다시 말해서 내년도 5월에 과연 양파 생산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환경 데이터들, 그리고 보통 양파는 10월에 심어서 5월까지 가다 보니까 10월에서부터 5월까지의 이런 환경 데이터, 온도, 습도, 그 다음에 CO2, 강수량 이러한 데이터들이 시그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차원 축소와 적절한 딥러닝 분석 방법으로 우리가 최적시켜서 결국은 양파 생산량이 얼마다 이와 같은 예측을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로 한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최적화시킨다 또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딥러닝 기법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가공 데이터 AC는 바로 병해충 판별 플랫폼입니다. 이 병해충 판별 플랫폼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바로 이미지 한 장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약 10,000장의 병해충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 생물의 작물의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은 보통 이제 입력은 이제 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휴대폰에서 이미지를 입력시키면은 그것을 분석해 달라고 바로 이제 처리를 하면은 밑에 하단의 그림처럼 바로 이게 어떤 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해 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즘에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비전 인스펙터라고 하죠. 비전 검사기라고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전문가들이 또는 경험자들이 눈으로 이게 부적합이다, 이거는 적합이다 이런 판정을 해왔던 것을 바로 이미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쪽에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오이의 고가, 다시 말해서 굽는 정도에 따라서 등급 판정,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 이와 같이 이미지를 보고서 판단해 주는 그러한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공 서비스 및 단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밖에는 우리 저희 기업에 연락을 하셔서 서로 상의하에 우리가 가격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단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우리는 처리뿐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관측수의 개수 또는 변수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코딩하냐 안 하냐, 또 그 그래프를 이제 시각화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씩의 가격에 이제 책정을 달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보시고 이제 상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기업은 주로 이제 학교와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많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대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그 밖에 다른 기업들과 MOU를 계속적으로 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정부 기관의 대표적인 게 농촌진흥청,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방위산업청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빅데이터 분석, 요즘에 이야기하는 AI 인공지능 분석, 또는 요즘에 주어지는 XAI, 이와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의 양력을 간단히 여기 소개해 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계산통계학과에서 석박사를 했고요. 그 뒤로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통계학회 또는 한국신뢰성학회, 그 다음에 한국품질경학회에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가 주어지니까 편안히 이메일로도 항상 이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